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고구려 시조이신 주몽이 부여로부터 나와 고구려를 건국하셨습니다. 대륙의 섬서성에서의 고구려 건국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갈석산의 위치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갈석산의 내용과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병주, 유주, 기주는 이곳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유주에 속한 군현입니다. 낙랑군 현이 25개 속해 있다. 현도군 현이 3개 속해 있다. 요동군 현이 18개 속해 있다. 요서군 현이 14개 속해 있다. 우북평군 현이 16개 속해 있다. 어양군 현이 12개 속해 있다. 상곡군 현이 15개 속해 있다. 대군 현이 18개 속해 있다. 장성 안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주에 속한 군현입니다. 안문군 현이 14개 속해 있다. 정양군 12개 현이 속해 있다. 운중군 현이 11개 속해 있다. 오원군 현이 16개 속해 있다. 장성의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방 민족을 견제하기 위한 장성입니다. 병주는 북방 민족의 땅에 있던 지역입니다. 군 안에 현이 11개에서 25개까지 있습니다. 지금의 대륙을 보시면 시에 속한 현은 보통 2개에서 5개입니다. 평균 3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의 크기가 과거의 군의 크기를 비교하면 4배에서 6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랑군은 특별하게 지금의 시의 크기의 8배 크기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하나의 군의 크기를 작게 표현하는 것은 위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놓는 경우가 됩니다. 병주, 유주의 위치를 나타내는 군현들의 물이 흐르는 강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낙랑군 불려산에서 열수가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점재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낙랑군 대수는 서쪽으로 흘러 대방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낙랑군 패수현, 패수는 서쪽으로 중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현도군 고구려현,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 요수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다. 현도군 서계마현이 마자수는 서북쪽에서 염난수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서안평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동군 대요수가 세회에서 나와 남쪽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동군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흐르다 요양현에 이르러 요수로 들어간다. 요서군 유주에 속한다. 침류수가 북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고죽국이 있다. 하관수가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휴수는 먼저 장성 밖에서 흘러와 남쪽 바다로 들어간다. 우북평군 유주에 속한다. 경수가 서쪽에서 웅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유수가 남쪽 무종에 이르러 동으로 경수에 들어간다. 유수가 발원하여 동으로 흐른다. 어양군 유주에 속한다. 고수가 장성 밖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천주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상곡군 유주에 속한다. 양락수가 동으로 흘러나와 남쪽 고수에 들어간다. 오녀수가 동쪽으로 흐르다 로에 이르러 남쪽으로 고수로 들어간다. 대군 유주에 속한다. 우연수가 장성 밖에서 나와 동쪽으로 영현에 이르러 고수로 들어간다. 기이수가 북쪽으로 상건현에 이르러 고수에 들어간다. 구하가 동쪽 문안에 이르러 대하로 들어간다. 내수가 동남쪽 용성에 이르러 하로 들어간다. 호타하가 동쪽으로 참호에 이르러 호타별로 들어간다. 정양군 병주에 속한다. 백거수가 장성 밖에서 나와 서쪽 사릉에 이르러 하로 들어간다. 황간수가 장성 밖에서 나와 서쪽 사릉에 이르러 하로 들어간다. 어설픈 게 많지만 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병주, 기주, 유주 또한 정리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전투 기록들을 보시면서 전쟁의 위치와 영토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의 지도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서, 외국열전, 고려편을 보시겠습니다. 고려의 본래 이름은 고구려이다. 우가 천하를 구주로 나눌 적에 기주 땅에 예속시켰고 주나라 때에는 기자의 나라가 되었으니 한나라의 현도군이다. 요동에 있었는데 부여의 별종으로 평양성을 도읍지로 삼았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래로 항상 직공하면서도 자주 변방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수나라, 석제는 2번이나 출병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나 모두 이기지 못하였다. 그 후 당나라 고종이 이적에게 고구려 정벌을 명하여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군, 현으로 삼았다. 당나라 마렵중국이 어지러워지자 고려가 마침내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 이 말인즉 고려 왕건이 나라를 세운 곳은 고구려의 옛 땅이고 고조선의 평양성, 한나라의 현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제1의 현도군은 개마고원 그리고 제3의 현도군은 지금이 심양 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려의 영토에는 두 개의 현도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터리라는 말이 됩니다.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는 우임금의 기주 땅입니다. 그곳은 고구려의 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을 하여 친구 3명과 함께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이다. 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여기서 엄사수는 일명 개사수라고도 하는데 고려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라고 김부식 할아버지는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하백의 외손이라고 말하니 엄사수는 하백의 지역으로 유화의 아들을 도와줬던 겁니다. 주몽은 졸본부여에 이르러 나라를 이어받으니 훗날 그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칭하였습니다. 기원전 36년 여름에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송영인데 대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어 활쏘기 시합을 해서 송영이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32년 가을에 왕이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기원전 28년 겨울에 왕이 부이엄에게 명하여 부곡절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기원전 9년 여름에 부분노의 계책으로 선비를 굴복시키다. 떠돌이 선비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서기 3년 겨울에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다. 서기 14년 가을에 양맥과 고구려연을 복속시키다. 양맥 국고한 나라 고구려연을 빼앗았습니다. 서기 22년 봄에 부여왕을 죽이고 회군하다. 부여왕만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서기 26년 겨울에 개마국을 정벌하다. 그 땅을 9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기 26년 12월에 구다국의 왕이 개마국이 멸망한 것을 듣고 해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이로써 개척한 영토가 점차 넓어졌다. 서기 28년 가을에 후한 요동태수의 침입을 물리치다. 한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서기 32년 여름에 낙랑국을 정벌하다.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37년에 낙랑을 멸망시키다. 잔존 세력들을 모두 항복시켰나 봅니다. 서기 44년 가을에 한나라의 광무제가 병력을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9년으로 삼으니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서기 49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그런데 요동태수, 재용이 은혜와 신의로 대우함으로 다시 화친을 맺었다. 서기 55년 봄에 요서의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였다. 서기 56년 가을에 동옥절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 창해에 이르고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서기 68년 가을에 갈사왕의 손자인 도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도두을 우태로 삼았다. 부여왕의 동생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손자가 항복해왔습니다. 서기 105년 봄에 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요동으로 들어가 6현을 약탈하였다. 한나라의 요동태수, 경기가 군사를 출동시켜 우리 군대를 막으니 왕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서기 118년 여름에 왕이 예맥과 함께하는 현도군을 습격하는 한편 화려성을 공격하였다. 서기 121년 여름에 왕이 선비 8,000명과 함께 요대현으로 가서 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풍이 군대를 거느리 신창으로 나와 싸우다가 죽었다. 공조연인, 용당과 병마연인 공손포 등이 온몸으로 채풍을 막다가 모두 진영에서 죽었다.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 서기 121년 봄에 후한의 침공을 물리치고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풍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침략해 예맥거수를 공격하여 죽이고 무기와 군마, 재물을 모두 빼앗아가서 왕이 아오인 수성을 보내 요동과 현도군을 공격하여 성곽을 불태우고 2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서기 121년 12월에 왕이 마한과 예맥의 기병 1만여 기를 거느리고 현도성으로 나아가 포위하였다. 부여의 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한나라 군대와 힘을 합쳐 대항하여 싸우게 하니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서기 146년 가을에 왕이 장수를 보내 한해 요동군 서안 평연을 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서기 168년에 한해 현도군 태수 경림이 침공해 와서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였다. 왕이 스스로 항복하여 현도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서기 172년 겨울에 한나라가 대규모 병력으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다.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물었다. 많은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한나라 군대는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니 만약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자주 침략해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는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명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가 비록 많지만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출병하여 저들을 방어하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명림답부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 지금 강력한 군대로 멀리 와서 싸움으로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또 병력이 많으면 마땅히 싸워야 하고 병력이 적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병법의 상식입니다. 지금 한나라 사람들은 천리나 군량을 옮겼기 때문에 오래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들판에 곡식을 비워놓고 저들을 기다린다면 저들은 반드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공궁해져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날랜 병사로 저들을 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러하다고 여겨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한나라 사람들은 공격하였으나 이길 수 없고 병졸들이 굶주리자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에 답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저들을 추격하여 좌원에서 싸우니 한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여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서기 313년 겨울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서기 314년 가을에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이제부터 백제와 접하게 됩니다. 서기 385년 여름에 요동군과 현도군을 점령하다. 이로써 고구려의 산서성과 하북성을 차지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전쟁 기록으로 본 산서성이 고구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오늘도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